아, 오늘은 뭔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냐? 역시 논어에 있는 구절로 시작을 해서 사람 간의 비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애들 가르치고 이럴 때 애들 교육 관련해서 비교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비교를 우리가 이제 절대로 사람 간에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이제 불문율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전에 한번 사람들하고 싸운 적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간 사람 간의 비교 문제, 비교를 하면 안 되나? 그러면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비교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교를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그 논어 하기편에 보면은 그 논어가 뭐 하기편, 위정편, 무슨 뭐 공야장편, 뭔편 이렇게 뭐 쭉 나오는데, 그 편은 뭐 거기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편 중에 맨 앞 글자를 그냥 딴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로 시작하니까 하기편이고, 뭐 위정 이덕 이걸로 시작을 하니까 위정편이고, 뭐 그것에 불과하니까 특별한 뜻은 없어, 논어 그 편 이름에. 근데 하여간 그 하기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과 시인을 주로 하고, 이게 충은 이제 충실하다, 충성하다 할 때 그 충자, 이제 시는 믿을 신자. 충과 신을 주로 하고 자신보다 못한 일을 버하지 말며 허물이 있거든 고친 것을 꺼리지 말아야 된다. 요 말이 이제 하기편에 나오고, 이 똑같은 말이 앞에 빼고 충과 신을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버하지 말며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요 문구가 또 자한편에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이제 중에 뭐 충과 신을 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는 구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버타지를 말하라 이렇게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예전부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명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있다고 치면은 순서대로 A보다는 B가 낫고 B보다는 C가 낫고 C보다는 D가 낫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여기서 A가 B한테 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B는 A가 자기보다 못하잖아.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저기 공자 선생님께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A랑은 친구를 안 해. 응? 그러면 이제 B는 나보다 그러면 나은 사람과 벗을 해야지 그러면서 C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친구 하자 그래. 그러면 이제 C는 또 야 너는 나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랑은 벗을 못하지, 내가 D랑 했으면 했지 너랑은 안 하지. 그럼 또 나가리. 그럼 또 이제 C는 또 이제 D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친구하자 이래. 그러면은 D도 똑같이 그럴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친구를 하냐고. 아무도 친구가 없잖아. A도 친구가 없고 B도 친구가 없고 C도 친구가 없고 D도 친구가 없고 아무도 없잖아. 물론 똑같으면은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랑만 하면은 근데 뭐 똑같은 경우가 있나? 응? 그런 경우 없지. 아니 그러면 결국엔 친구가 없다는 얘기잖아. 어? 친구를 누구에 대해서도 누구랑도 벗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또 있었는가 봐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논어 해설과 관련해서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주희잖아. 주희?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주희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주희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게 굳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벗하려고 청하지는 마라. 뭐 이렇게 주희는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좀 궁색한 것 같아. 그 해석이 궁색해. 그래서 나는 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을 하지 마라. 이 말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논어에 나오는 구절 중에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3인행이면 필유아사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셋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나보다 낫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일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거니까 사람은 인간은 입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 들은 것에 있어서는 만약에 A, B, C 세 명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보고 들은 것에 있어서는 A가 가장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 B랑 C가 A한테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지.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또 C가 제일 나아. 그러면은 A랑 B가 C한테 그럼 뭐 인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스승이 되는 것이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B가 좀 성격이 좀 괴팍해.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네. 그러면은 A랑 C가 B를 보면서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반면교사라고 하잖아. 그거를 반면교사로서 마치 나의 스승처럼 아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또 내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셋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못한 이와 벗을 하지 말아라. 이 말도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벗을 한다 만다 뭐 교우관계에 국한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누군가한테서 배우고 여기서 배운다는 게 꼭 뭐 좋은 점만을 배운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면교사로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여간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랄지 어떤 뛰어난 점이랄지 나보다는 나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을 내가 배우고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A한테서는 이걸 취하고 B한테서는 저걸 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가꾸고 발전시키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나보다 못하니와 못하지 말아라 이 말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현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 간의 비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잖아. 야, 왜 비교하지 마. 너 비교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또 하고, 특히 이제 애들에 대해서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 비교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늘상 하고 살지, 사실. 예를 들면은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다 비교지, 사실. 올림픽 같은 것도 다 비교잖아.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하냐, 누가 더 수영을 잘하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것 같은 경우도 다 비교잖아. 아,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성적이 뛰어난지. 그래서 뭐 이거를 가려내려고 하잖아. 그게 다 비교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교를 늘 하고 산다 이거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 뭐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비교를. 근데 이제 내 생각은 뭐냐, 어떤 특정한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는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교사인데, 우리 반 학생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럼 20명 중에 우리 20명 중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응?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딱 해보면 딱 되니까, 누가 누구보다 달리기를 잘한다, 누가 누구보다 달리기를 못한다,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우리 반에서 키가 누가 제일 크지? 뭐 이런 것도 비교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딱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우리 반에서 영어를 누가 제일 잘하지? 우리 반에서 수학을 누가 제일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아니면은 그치, 맞아,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종합적으로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반에서 A가 B보다 더 낫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평가가 A가 B보다 낫지, 아니면 B가 C보다 낫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누구보다 낫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사람 간의 비교를 어떤 특정 분야 하나만 딱 놓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낫다, 쟤가 낫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쉬울까?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봐야 되잖아. 일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거를 최대한 이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나중에 지나보면은 내가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고, 야, 너는 세상에 그렇게 지나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나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아까 학생 그거를 예를 들자면은,
뭐 공부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뭐 종합 성적이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 예를 들면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 수학 특히 이제 수학이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고 반면에 이제 역사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이런 거는 비중이 좀 낮잖아. 그래서 같은 과목을 100점을 맞아도 수학이나 국어를 100점을 맞은 애들이 종합적인 성적이 더 잘 나오게 되어 있잖아. 근데 과연 그거를 두고 아, 얘가 얘보다 도 공부를 더 잘한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꼭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의 입시제도라든지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예전에 내가 이제 읽었던 그 우화인데, 그러니까 책인데 그 레오 버스카글리아 그 미국의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 나는 그 전에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판으로 사가지고 Living, Loving, Learning 그러니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건데 그 책은 한번 꼭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네. 굉장히 내용이 좋고 깨는 내용도 되게 많고 이런데 뭐 내가 영어판으로 그 읽어봤다고 뭐 영어를 내가 겁나게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뭐 아주 못하진 않지만은 뭐 굳이 뭐 거기 있는 단어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 대충 이런 얘기네 뭐 이렇게만 알면 되니까 하여간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동물들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예를 든 게 토끼하고 새하고 물고기하고 오리하고 다람쥐하고 이렇게 이제 등등등 이게 이제 동물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다 이거야. 회의를 해가지고 야 그러자 야 우리도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학교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뭘 배울지 그러면 어떤 과목을 배울지 한번 우리가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이제 회의가 붙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토끼는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야 커리큘럼에 달리기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물고기는 야 새어생에 수영 못 하면 안 되니까 수영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수영을 넣자 그러고 새는 나는 거 플라잉 나는 수업을 날기 수업을 꼭 저기 과목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다람쥐 같은 경우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무 잘 타는 거 그리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펄쩍 뛰어 넘어가는 거 요거를 배워야 돼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잘하는 거를 반드시 이 커리큘럼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다 주장을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 다 넣자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야. 다 넣자. 그래. 그럼 우리 커리큘럼에 달리기도 넣고 수영도 넣고 땅 파기도 넣고 뭐 저기 나는 것도 넣고 뭐 나무에서 나무까지 뭐 저기 넘나드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이제 막 다 이제 하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막상 진행을 하는데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처음에 배운 수업이 날기 수업이었다 이거야. 플라잉. 근데 그거를 이제 새가 이제 막 가르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한번 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수업을 이제 딱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해봐. 그거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땅바닥에 떨어졌겠지. 뛰다가 그래가지고 다쳤겠지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플라잉은 D 학점을 맞고 그 달리기는 C 학점을 맞았다 이거야. 그 플라잉은 왜 D냐 F가 아니고 노력은 했다 이거지. 그 이제 토끼는 이제 자기 달리기가 주력인데 그거는 C를 맞고 다리를 다쳤으니까 C를 맞고
나는 수업은 D를 맞았어.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잖아 새. 새는 나는 거는 이제 A 학점 수준인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땅 파기 그 두더지가 주장한 그 땅 파기 수업이 또 걸렸네. 그래서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죽으러 땅을 파면서 날개로도 파고 부리로도 파고 이러면서 이게 부리도 부러지고 날개도 부러지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 파기 수업도 학점이 안 좋고 날기 수업도 나는 수업도 나는 과목도 학점이 안 좋았다 이거지. 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토끼든 오리든 다람쥐든 뭐 새든 물고기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학점이 개판이 나왔다 이거야. 전체 학점이.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의 어떤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이제 풍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회자되는 우화였다는데 나는 이거 참 진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왜 다 잘해야 되냐고. 다 잘해야 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잘해야 되고 뭐 저기 역사도 잘해야 되고 막 저기 과학도 잘해야 되고 막 다 잘해야 되나? 다 잘할 필요 없잖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소양 정도만 갖추면은 뭐 어떤 특화돼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를 잘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영어 회화에 능통하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하나 딱 잡아서 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다 잘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 하여간 참 생각해볼 만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게 비교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또 옆으로 새버렸네. 하여간 교육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생각해볼 만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비교 관련해서 하여간 우리가 사람 간의 이런 비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 전체적인 비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 나는 거야 당연히 저기 새가 제일 잘 날고 그 다음엔 다람쥐가 그나마 나는다고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토끼는 날지는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는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이고 그래도 토끼가 다람쥐보다 낫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우리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거의 그러니까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신중해야지.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을 함부로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딱 특정을 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얘가 제일 낫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비교 얘기가 나온 김에 나는 그 심각한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는 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내 스스로가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살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꼭 무슨 얘기를 하면은 꼭 자기 스스로 그 비교를 하면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아우 제 목소리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럼 나는 목소리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야 너 키 진짜 크다 그럼 뭐요 나 지금 키 작다고 좀 나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진짜로 그 키 작은 사람 보고 저기 매기려고 돌려가기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단 예외로 하고. 근데 어쨌든 그냥 한 소리인데, 야, 쟤 진짜 이쁘다. 뭐요? 그럼 나는 안 이쁘단 얘기인가? 뭐 이렇게 꼭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아, 나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하는 것이 이제 습관된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건지 좀 고민은 돼. 이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해. 나도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좀 조심스럽고 이러긴 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여태까지 반세기 이상을 살아오면서 누구랑 비교를 나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 내 스스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나는 경쟁의식 같은 거를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내 자신이다. 나의 경쟁 상대는,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나와 경쟁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만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100점 만점에 내가 90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애가, 또는 나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한 애가 95점을 맞았다고 그래서 나는 쟤보다 못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쟤가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같은 시간에 공부했어도 제가 더 성적이 잘 나왔는가 보지, 아니면은 제가 나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했는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그만인 것이지, 굳이 이거를 비교를 해서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랑 이런 거는, 자기 안에 어떤 그 자아가 있다고 했을 때, 자아라는 게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아에 대고,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핀잔을 주거나 꾸지람을 주거나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내 스스로 비교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자아에다 대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핀잔을 주고 이제 꾸지람을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지. 자아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막 혼내고 이러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 기가 죽어서 더 크고 싶어도 못 크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오늘 어떻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겁나 길어져가지고 30분이 다 돼가네, 세상에. 하여간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못하지 마라, 이걸로 시작해서 뭐 그 말의 현대적인 의미.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내가 따라 배우고, 안 좋은 점은 내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 스스로를 가꾸고 발전시키고 배우고 이러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뭐 사람에 대한 비교,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비교는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지 그거를 특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외워. 그냥 내가 한 말 그냥 딱 외워.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내 자신이다.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내 자신이다. 그냥 외워. 그냥 이 금과 옥조처럼 이거 그냥 딱 새겨 넣어. 그냥. 응? 어떻게 생각하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신감을 갖고 살게. 괜히 쫄아 살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